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해에도 앵커리의 똑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2022년에 발매된 K-팝 앨범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20개 후보 중에서 임영웅 씨의 I'm Hero 앨범이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스트레이키즈부터 제이홉까지 2022년 가장 좋아하는 K-팝 앨범은? 이라면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 30일부터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아래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2022년에 훌륭한 K-팝 앨범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보드는 당신의 한 해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됐던 앨범, 어떤 정규 앨범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 투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BTS에 대한 설명입니다. 7명의 멤버가 군입대를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은 활동을 잠시 쉬었지만 RM과 제이홉이 솔로 앨범을 내면서 아미들을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제이홉의 앨범이 잭 인 더 박스였는데 이 앨범도 사랑을 받았고요. 5개월 후에는 RM이 인디고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RM의 솔로 앨범이 인디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 아이돌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역시 블랙핑크가 2년차 정규 앨범인 본인 핑크로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내용과 투마로우바이투게더와 세븐틴의 앨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 앨범에 대해서는 이찬혁 씨 컨셉트 앨범인 에러에 대한 내용과 3년 만에 앨범을 발표한 헤이즈 얘기도 있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020년에 노래경연대회인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이후로 장르를 뛰어넘는 데뷔작인 I am Hero로 잠재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이죠. 앨범을 접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잠재력이 많은 가수인가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는 뉴진스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래 쭉 보시면 이 투표할 수 있는 가수들의 이름이 쭉 뜹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가수 임영웅 씨 이름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투표한 시각이 오후 6시 11분인데요. 지금 현재 가수 임영웅 씨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투표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점유율이 0.3%였는데 지금 100배가 늘었습니다. 30.48%로 가수 임영웅 씨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많이 투표해 주시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임영웅 씨가 본격적인 해외 활동에 시동을 겁니다. 첫 번째가 다음 달에 있을 LA 콘서트가 될 텐데요. 가요계와 언론계가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영웅 씨가 전 세계에 있는 영웅시대 그리고 해외 팬들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유럽과 미주를 시작으로 해서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혀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기대 또한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에 발매된 가장 좋아하는 K-팝 앨범 순위에도 보면 다 아이돌 그룹이거나 아이돌 그룹 출신들의 앨범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데 가수 임영웅 씨만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로만 점철되어 있는 K-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리의 똑TV 시청자분들께서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소식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빌보드 차트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오늘 제가 그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까 하는데요. 빌보드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양대 산맥은 빌보드 200과 빌보드 핫100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 200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을 집계해서 소개하는 것이 빌보드 200이고 그 다음에 핫100은 우리나라에서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집계하잖아요. 그렇게 집계하는 것이 바로 핫백 차트인데요. 그래서 앨범을 많이 팔았느냐를 따져보는 빌보드 200보다는 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오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핫백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노래 순위로 통하는 건데요. 앨범 판매량을 주로 보는 빌보드 200보다는 음원 판매량, 그다음에 스트리밍 실적, 유튜브 조회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횟수를 합쳐서 순위를 집계하게 되는데요. 빌보드 핫백이 이 집계 방식이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빌보드 차트가 개편이 된 게 BTS를 포함해서 K-팝 아이돌의 팬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로 핫백 차트의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팬덤 구매력으로 인한 차트의 왜곡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인기가 있었던 팝스타들보다 스트리밍이나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적어도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K-팝 가수들은 팬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빌보드 내에서 어떤 것이 1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빌보드가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에 훨씬 더 비중을 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 곡 판매, 다운로드로 차트 1위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 팬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으린지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보드 측에서 차트 개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K-팝 가수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수없이 문을 두드렸었죠. 최근에는 우리 K-팝 가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새 역사를 썼고요. 빌보드 메인 차트에 처음으로 입성한 가수는 보아입니다. 2009년에 미국의 정규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 127위를 기록했고요. 이후에도 소녀시대 유닛인 테티서, 빅뱅, 지드래곤, 그리고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는 2NE1, 소녀시대, 태양, 엑소 이렇게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 판매량만 집계하는 빌보드 200이 빌보드 핫백보다는 훨씬 더 순위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BTS가 K-팝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도 슈퍼엠이나 몬스타엑스, NCT 127,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의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을 뚫은 K-팝 가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핫백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그룹은 바로 원더걸스입니다. 2009년에 노바디로 76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핫백 차트에 2012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 핫백의 7주 연속 2위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1위는 마룬5였는데요. 글로벌 인기를 구가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라디오 방송 점수에 가로막혀서 1위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요. 결국은 빌보드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순위 집계에 추가를 했습니다. K-팝 가수들이 이후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숱한 K-팝 후배들이 빌보드 핫백의 순위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선배인 싸이 씨의 공로가 크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싸이 씨가 9집 정규 앨범 발매하면서 일정 부분 본인이 역할한 것에 뿌듯하다. 실제로 방탄소년단도 싸이에게 고맙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강남스타일의 경우에는 젠틀맨으로 5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빌보드의 역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수 이명웅 씨가 이 핫백 차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그리고 빌보드 200의 앨범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글로벌을 향해서 훨훨 날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팬분들께서도 열심히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 가요대상 모바일 2차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케이블 채널인 KBS 조이에서 생중계를 하게 될 거고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팬들도 서울 가요대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플러스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브라질, 칠레, 태국, 필리핀까지 실시간으로 이 서울 가요대상을 온라인 생중계하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가 국내 팬을 대상으로 한 인기상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상 부분에서도 가수 임영웅 씨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가요대상이 이제 중계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 팬, 특히나 남미 팬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가요대상이요, 1990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32번째를 맞는 대중가요 시상식인데요. 서울가요대상의 공식 모바일 투표는 2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월 15일 오후 밤이죠.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임영웅 씨가 2023년에는 2022년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